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IBK 투자증권 EPB클럽의 최용건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특징들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어때 유럽 쪽부터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하고 네. 미국이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네. 조정받았던 거죠. 그런 날도 있는 거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핑계가 아주 좋았던 날이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이 두루두루 부진했다. 예.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하락했다. 아마 이 정도 보시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각각 1% 중반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영국만 조금 낮고요. 세계 최대 럭셔리 업체, 럭셔리 제품 업체 루이비통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자, 루이비통 차트 보시게 되면 이날 6.8%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나 아래 위 추세선 그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식 상반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 아시아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명품주들이 아시아 시장에 갖다 파는 게 거의 4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위아래 제가 추세선을 그린 것처럼 경험적이고 다분히 계절적인 어떤 등락 밴드 안에서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아시아 매출 부진은 동일하게 크리스찬 디올에도 똑같은 주가 영향을 나타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찬 디올 추세는 오히려 좀 더 견조하게, 그러나 위아래 추세선 이내에 머무는 하락, 똑같이 6% 하락했습니다. 여기다가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108, 전망치가 109.4였는데요. 이것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석 달 연속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다. 독일 닥스는 주봉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봉을 제가 가지고 나올 때는 많이 빠진 날 주봉을 갖다 보게 되죠. 자,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인 등락 밴드 안에 있죠. 그리고 추세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 마감은요, 실적 부진에 역시 후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표는 잘 나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우 나스닥, S&P 500 거의 다 0.5, 0.6% 내외에서 다분히 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보다는. 아마존 주가부터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리포팅으로 정리가 됐었겠습니다만, 아마존 주식이 미국 증시를 뺨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9% 하락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주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잘 나가던 추세는 위에 파란 선으로 지금 다분히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그 매출이 20% 이상 늘어났고 적자가 그 대신 많이 커졌던 이런 상황들에 주목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위에 우리가 명품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아마존은 본인이 명품을 팔지는 않습니다만 명품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킨들에다가 우리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드론에다가 싹 그냥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명품식의 투자를 막 내질렀으니 이렇게 손익이 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에 대한 우려로 확대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매출 전망이 떨어진 비자가 3% 하락했고요.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내년도 실적 부진에 대한 일부 전망이 있었던 스타벅스가 2% 하락했고, 우리 매일매일 봤었던 페이스북 주가는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여전히 조금 더 올라서 강세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유럽의 거친 조정이 다분히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6월에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7% 증가했거든요. 전망치가 0.5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내구재 주문이 늘어난 이 가운데 핵심 자본재 주문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사실, 이것은 곧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 배경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국내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투자자들 상당히 고민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사실 주가 이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적을 신경 써야 되는 어닝 시즌에 그 부분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의 어떤 이 기업이 아니죠, 정부의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다 보니까 정책 수혜주 찾기가 또 집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수급과 관심이 집중된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많이 지난주에 올랐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떻게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야죠. 주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그 오른
오르는 폭은 그 전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폭만 못하죠. 그래서 그 단계 이후에는 결국 실적과 함께 또 높진 않겠지만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또 갖게 돼 봅니다. 7포인트 올랐습니다. 7포인트 올랐지만 7포인트지만 대단했다. 예, 내수주의 정말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철강, 증권, 건설, 유통, 금융, 음식료 전부 다 1%대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기가 없는 철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1.7% 올랐는데요. 포스코 시총이 얼마예요? 30주짜리거든요. 예. 저게 저렇게 오른 그 업종의 50% 설명력을 가지는 종목이고 기타 철강 대형주도 전부 다 2%대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언비빌리버블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단기에 만들어내고 있고 기관이 철강 시총 상위 5개 종목을 모두 다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습관적으로 뉴스에 매도하던 기관이 이날도 철강은 샀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만은 보내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드라이버가 걸려있는 가장 핫한 부분이 철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증권이겠죠. 역시 뉴스에 밀렸던 그대 이제 하루 쉬고 반격 증권 건설주가 주식들이 되겠는데요. 현대증권이 그야말로 단기의 초강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5% 올랐고요. 멈추지 않는 기관. 또 대림산업이 4% 상승했던.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기관이 매수를 재개를 하면서 올랐다. 증권건설이 기관에 의해서 등락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승자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소비 관련주. 우리가 변호하고 싶은 주식으로 얘기했었던 호텔신라가 3%, 호텔신라 우선주가 6% 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꺾어 올리는 주가가 보통 이 정도 오르면 하락했을 때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 이 주식은 CJ그룹주는 내수 경기에 거의 총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외국인과 같이 올랐어요. CJ 제일제당이 4.5%, CJ 오쇼핑이 4.4%, CJ CGV 4.4%, 주 CJ가 3% 올랐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IT 업종은 이틀 동안 쉬었단 말이에요. 목금 이틀 동안 쉬면서도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목요일날 1,000억 원 이상, 금요일날 600억대를 이렇게 매수했던 외국인이고요. 여기다가 기관이 사주니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야말로 아주 매우 수월하게 이 수급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적시하게 되는 부분이겠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뭐 손만 대면 반응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몸집 가벼운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여기서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CJ로 대변되는 내수 경기주들에 대한 분발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겠고 CJ라는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먹고 바르고 입고 게임하고 사고 싶은 물건을 유통하고 이런 주식 아니겠습니까? 제일 비슷한 게 이제 롯데란 말이죠. 롯데도 똑같이 과자, 음료, 쇼핑해서 영화 보고 또 뭐 놀이공원 가고 편의시설에서 소비하고 이런 주식이란 말이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롯데 그룹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심 쪽보다는 이제 야 이렇게 소비를 잘 하게 된다면 내구재도 이제 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주가가 다분히 싸 보이는 롯데 하이마트 같은 주식 생각해 본다거나 CJ 프레시웨이가 간다면 롯데 푸드도 한번 기대해 본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주초를 출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때보다 관심이 오랜만에 높아진 내수주에 대한 전략들 유지하시면서요. 그 다음 단계 또 내구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더 넘겨짚어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EPB클럽의 최용건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